지금 이분은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좌고우면하시는 겁니다. 예?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단력 부재예요. 이런 게 바로 결정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어제 광주광역시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에 출마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미뤘죠. 하루. 임종석 실장과의 만남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가 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탈락, 민주당 탈당 등에 대해서 실망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의 말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당시 대권 후보가 지지율이 꼬그라진 것은 갑자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들고 나오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대선 후보 경선 탈락. 이 문제는 대선 후보 경선 탈락한 것은 시민들이 지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을 했는데 왜 민주당을 이렇게 탈당했어야 하는지 그 명확하게 시도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만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시도민 여러분이 저에 대해 많이 아쉽고 서운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어머니와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고향은 어머니 같은 곳이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이 성공을 하려면은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바람을 일으켜 가야 되고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맞을 때 그 당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광주에서 한 이유는 광주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낙연 대표는 참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낙연 대표는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남에서 지지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자회견을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 지방지 내가 본 게 광주일보, 남도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인가? 무등신문인가? 무등일보. 이걸 봤는데 기사가 별게 없어요.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았다. 지방신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독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문은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크게 부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고 또 홍보해야 될 부분도 또 홍보를 하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기자회견이 광주의 지방지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제 호남에서 지는 해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무등일보 기사는 많이 본 기사 6번째에 오늘 아침에 걸려 있더라고요. 6번째로 많이 본 기사.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는 많이 본 기사 이런 게 옆에 사이드에 나오잖아요. 우측 바에. 없어 아예. 보질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독자들이 관심이 없다. 요즘 신문은 그러잖아요. 뭐 빼빠가 뭐 그리 중요해. 그러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종이신문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 것들이 이제 집계가 되게 되는데 많이 본 기사에서도 무등일보만 6번째에 들어있고 다른 신문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아예 보질 않았다. 클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기자 현장이라든가 기자 칼럼이라든가 또 사설 이런 데 써줘야 되는데 사설 하나도 없어요. 칼럼 하나도 이낙연 대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보려고 임종석 실장을 영입을 해서 당대표도 맡기고 광주에 출마시켜서 바람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손절해버린 거잖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해서 엄청 서운하셨나 봐. 인간이면 전화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상 완전히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탈당한 민주당에서 탈당한 설훈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게 될 홍영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연대가 꾸려지면 거기와 합하는 형태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 지금 선거 뭐 30여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기가 먹던 물에다가 침 뱉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을 싫어하거든.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이 배신자.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신자든 아니든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광주시의회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기자들의 입맛에 맞는 걸 딱 던져줬어야 돼요.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광주에 출마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광주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여기에 제대로 출마를 어디에 출마하겠다라고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는 지도부 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구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확정되면 호남 민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 분석하는 당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데 다 징계해야 돼. 다 사기고 거짓말이잖아요. 지역구가 확정되면 호남 민심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구 정하지 않아서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땅바닥입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이라고 내놓는 당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출마 회견문은 당연히 이낙연 공동대표께서 직접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워낙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출마 기자 이 회견이라는 게 너무 밋밋해. 감동이 없어. 감동이. 기자하셨다는 분이 출마 기자회견 쓰면서 이렇게 감동 없는 기자회견을 씁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아니면 홍보실에서 써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홍보실 직원들 다 징계해야 돼요. 이따위로 기자회견문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써도 이렇게는 안 써요. 뭔 기자들한테는 뭘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던져줘야죠. 기자들이 할 일 없이 쫓아다니면서 기사 씁니까? 기자들을 한번 오라겠다가 연기할 정도고 다시 두 번째 부를 정도면 기자들의 입맛에 확 당기는 거. 지역구는 어디하고 딱 정해서 난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랑 제대로 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 광주 출마할게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려면 기자회견을 안 했어야죠.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좋았다. 지역구도 못 정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이것마저도 주저주저 하면서 지역구마저도 정말 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실망만 늘어갈 것이다. 이제 다음에는 기자회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모라면 저는 그렇게 권하겠어요. 그냥 다음 지역구 정한 문제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로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당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광주까지 굳이 뭐 내려가셔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선거는 바람이고 감동이잖아요. 이 지역구도 못 정하는 이 분에 대해서 어제 많은 혹은 심정적으로 지지를 어느 정도 보냈던 분들도 어제 이분을 보면서 와 정말 이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이분이 양양자 의원이 빈 자리 그러니까 광주 서을 혹은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받은 광산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난 지역구 아직 못 정했어. 난 아직도 고민 중이야. 라고 버퍼링이야. 버퍼링 완전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광주 어디 나가실 겁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는데. 그러면 동남 갑은 누구요? 정진욱 정무특보가 이미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영욱 후보가 매우 억울해합니다. 와, 나도 되게 지지율 높았는데 나를 컷오프하다니 이러면서 나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무소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갈까요? 물론 국무총리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먹힐 수도 있겠죠.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영욱 후보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마를 안 하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진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다 돼가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나 한판 붙을래.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동남갑에서 정진욱 고향 후배하고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국무조정실장하고 붙을 겁니까? 안 붙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X. 동남을 안도걸 민주당 공천 확정이셨습니다. 이병훈 이낙연계 의원을 눌렀습니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근데 여기 김성환 후보가 또 나올 겁니다. 무소속으로. 이분은 뭐 나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후보 등록을 하겠죠. 여기 가가지고 싸울 겁니까? 동남을에 가서? 난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서갑. 지금 송갑석과 조인철 광주 부시장 제대로 붙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갑, 북을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데는 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서구을 여기만 남아있다니까요. 물론 광산하고. 그러면 양양저원 지었고 양부남하고 김경만하고 김광진 3명이 제대로 붙었어요 지금. 여기서 물론 양부남 법률특보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만은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광진은 광주시 문화경제문화부시장인가 문화경제부시장인가 하여튼 거의 부시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하면서 할 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 경제에 대해서 알아? 광주 사람도 아니잖아. 순천 사람이잖아. 청와대에서 강기정 시장하고 같이 좀 근무했던 그 인연으로 그냥 온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에요. 물론 광주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양부남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왜? 3인 경선이고 여기가 되게 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뭐 늘 이야기했지만 그쪽이 고향이니까 영광이. 그러면은 광산, 갑이나 을 뭐 여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자고 오면 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은 너무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복잡할수록 생각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살이가 그래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되게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단순화시켜야 돼. 단순화시켜서 그 단순화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한 눈으로 보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 제가 한 수 알려드리는 겁니다. 복잡할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서울이 좋고 또 광산 갑이나 을 거기 가시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기자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뭐 이러실 겁니까? 광주 기자들도 기사 제대로 써주지도 않던데 보니까 뭐. 예? 지금 어디 가나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다만 어떤 의미 있는 지지율을 받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다. 어디를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선이 안 되시니까. 고민할수록 머리만 아프다니까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그런데 본인이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난 어제 무슨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럴 때 망건 쓰다 장파한다 그래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이고 장애를 왜 갑니까?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다 준비하다가 장 다 파해버리고 그러면 가서 뭘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산다니까요.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호남 지역민들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미 조국 혁신당이 생겨서 강성 친문들은 이미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뭐 두 자리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조국당과 함께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이 당이 친문당인지 친윤당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언제 빨간 옷으로 갈아입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유권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서 현역들이 컷오프 됐거나 경선에서 졌을 경우에 새로운 미래로 많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저기는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 민족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네? 그렇게 신중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거에 있어서는 메시지가 간결해야 돼. 그리고 결단이 빨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님은 간결한 메시지가 없다. 왜냐? 새로운 미래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결한 걸 좋아해. 선거 메시지는 간결해야 돼. 그런데 자꾸 너절너절해. 출마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출마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또 못 정해.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이재명만 비판하다가 나온 김종민 하나 데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뭐 이석현 전 부의장이 뭐 같이 합류를 했지만 이분은 어떤 뭐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걸 따지지 않아. 그냥 내 친구가 고생하니까 내가 좀 돕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친구들 경로당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님께 서운한 거, 이분이 뭐 서운할 건 없고, 갑자기 서운해. 서운하진 않아. 다만 이분이 내가 보니까 판단력이 너무 떨어지셔.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특히. 그리고 이번 선거에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이분은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좌고우면하시는 겁니다. 예?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단력 부재예요. 이런 게 바로 결정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단을 못해, 결단을. 결단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네가 뭘 알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판 체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은 빠를수록 좋고요. 직관적이어야 되고요. 메시지가 간결해야 돼.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오래. 그런데 하긴 뭐 민주당에서 거의 꽃가마 태워서 선거했고 뭐 또 총리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 참모들도 할 일이 별로 없었어. 할 일이 별로 없어. 선거도 아닌 선거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선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좌우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장애다 이겁니다. 본인의 결정장애를 인정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달라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는 포근한 마음이죠. 아버지는 늘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진짜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든 거요. 늘 들잖아요. 잘못하면 너 이리 와 맴매 이러죠. 애들한테도. 하지만 어머니가 딱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진짜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회초리를 듭니다. 어머니한테 맞는 회초리 더 아픕니다. 자, 고향이 어머니라면 이 어머니가 이낙연 대표님께 드는 회초리 그 심정을 아셔야 돼. 서운하다 마시고 결정을 정확히 하십시오. 하여튼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초리가 더 아프고 더 무섭고 정말 더 눈물 난다.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